넥슨, NC소프트와 함께 3N으로 불리는 국내 대표 게임사, 바로 넷마블이죠. 하지만 최근 2년간 넷마블의 상황 정말 깜깜했습니다. 내놓는 신작마다 줄줄이 흥행 참패, 2022년부터 7분기 연속 적자 늪에 빠졌었고요. 이제 넷마블은 3N에서 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굴욕적인 말까지 들었는데요. 그랬던 넷마블, 요즘 들어 햇볕을 쨍하게 들고 있습니다. 4월에 출시한 아스달 연대기에 이어 야심작인 나 혼자만 레벨업이 흥행, 그야말로 홈런을 날렸기 때문인데요. 글로벌 인기 웹툰을 게임화한 나 혼자만 레벨업은 출시 첫날에만 매출 140억 원을 달성, 넷마블 역대 론칭 실적 중 최고를 기록했고요. 출시 후 2주 동안 글로벌 10개국 이상에서 매출 탑10을 유지했습니다. 이 기세를 몰아 신작을 대거 출시, 확실한 반등의 쐐기를 받겠다, 이런 계획인데요. 그 부활의 키를 쥐고 있는 인물, 넷마블 권영식 대표입니다. 권영식 대표는 창업자인 방준혁 의장의 오른팔, 미들맨으로 불리며 넷마블의 주문기를 연 주역이죠. 넷마블의 수많은 히트작을 발굴하면서 미다스의 손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고요. 업계 내에서는 게임을 보는 안목과 촉이 남다르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근 2년간 실적 부진을 겪었지만 내실 경영을 통해 2분기 연속 흑자 전환에 성공, 부활의 신호를 알리고 있는데요. 넷마블은 과거의 명성을 되찾고 또 한 번 레벨업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넷마블 제도약의 키맨, 권영식 대표를 만나보겠습니다. 권영식 대표는 2000년 넷마블의 설립 때부터 방준혁 의장과 함께한 창립 멤버입니다. 넷마블의 게임 배급 사업을 맡아 서든어택, 마구마구 같은 흥행작을 발굴해내면서 히트메이커로 이름을 날렸는데요. PC 온라인 게임을 기반으로 성장했던 넷마블은 2011년 국내 게임사 중 가장 빠르게 모바일 전환에 도전합니다. 스마트폰 보급률의 추이를 볼 때 앞으로 게임의 대세는 모바일이 될 거다, 이게 권영식 대표와 방준혁 의장의 판단이었던 거죠. 2014년 넷마블 수장에 오른 권영식 대표는 조직의 역량을 모바일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합니다. 그 결과 국민적인 인기를 끌었던 다함께 차차차, 몬스터 길들이기, 모두의 마블 같은 히트게임이 탄생했고요. 연이어 리니지2 레볼루션이 초대박을 터뜨리면서 2017년 매출 2조 원을 돌파, 넥슨을 꺾고 게임업계 1위에 오르는 파란을 일으키는데요. 이런 성장에는 권영식 대표의 조직 관리가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권영식 대표는 영업사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현장 직원들의 목소리, 소통을 중시한다고 하죠. 특히 모바일 게임에 처음 도전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었던 당시 권 대표는 개발자들과의 소통을 늘렸고요. 실패가 곧 경험치가 된다, 이렇게 개발자들을 독려했다고 하죠. 프로젝트에 실패한 개발자들을 다른 내부 프로젝트에 투입, 실패해서 얻은 인사이트를 넷마블만의 경쟁력으로 쌓아갔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런 초고속 성장 이면에는 개발자를 신작에 갈아 넣는다는 악명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넷마블의 별명은 구로의 등대였죠. 밤샘 개발로 인해 넷마블 사옥의 불이 꺼지지 않는다라는 의미인데요. 2016년 20대 직원의 과로사 사건 이후 일하는 문화 개선안을 통해 야근 및 주말 근무 금지,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을 도입해 근로환경 개선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넷마블을 성장시킨 또 하나의 원동력, 방준혁 의장과의 호흡을 맞춘 글로벌 전략인데요. 권영식 대표는 2015년부터 글로벌로 나가지 못하면 죽는다, 이런 절박함을 표현하면서 미국, 일본 등 빅마켓의 문을 두드려왔죠. 그 핵심 전략이 잼시티, 카밤 등 북미 게임사의 인수합병이었는데요. 방 의장이 인수합병, 투자 제휴 등의 큰 틀을 맡고 권영식 대표가 각 국가별 맞춤형 게임을 발굴, 출시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 겁니다. 덕분에 넷마블은 현재 해외 매출 비중이 80%를 차지할 만큼 커졌고요. 글로벌 우수 퍼블리셔를 선정하는 데이터 AI 어워드에서 한국 1위, 전 세계 13위를 차지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외형을 키운 넷마블이지만 제도약을 위한 권영식 대표의 숙제, 만만치 않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관건, 자체 IP를 늘려야 한다는 건데요. 넷마블의 성장 비결 중에 하나는 외부 IP를 가져와서 다양한 장르로 게임화하는 사업 모델이었죠. 여기서 빛을 발한 게 바로 권영식 대표의 안목입니다. 히트할 만한 IP를 미리 알아보는 눈, 여기에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결정력, 이게 권영식 대표의 무기였고요. 이렇게 탄생된 글로벌 히트작이 마블 IP를 활용한 마블 퓨처 파이트, 일본 애니메이션을 게임화한 7개의 대죄, 제2의 나라 등입니다. 대박을 쳤던 리니지2 레볼루션, 블레이드 앤 소울 레볼루션도 경쟁사인 NC소프트의 IP를 가져온 거였는데요. 여기에는 히스토리가 조금 있습니다. 2015년 NC소프트는 넥슨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었죠. 이때 넷마블이 NC와 상호 지분 투자 관계를 맺으며 동맹 관계가 됩니다. 덕분에 NC는 넥슨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했고 그 대가로 넷마블은 NC의 인기 IP를 가져와 게임을 출시할 수 있었던 거죠.
넷마블의 반등을 이끌고 있는 나 혼자만 레벨업 역시 인기 웹툰을 활용한 작품인데요. 스토리의 몰입감을 높이는 컷신과 화면 연출, 시원한 액션감이 어필을 하면서 IP를 재해석하는 능력만큼은 인정, 원작 감성을 재밌게 살려낸 게임, 이런 호평과 함께 그동안 웹툰을 활용한 게임이 성공을 거둔 사례가 흔치 않았기 때문에 넷마블표 IP 개발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런 평가도 많은데요. 문제는 이런 흥행이 온전히 수익성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통상 게임 매출의 10% 전후를 IP 원작자에게 떼줘야 하기 때문인데요. 넷마블이 공시한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만 해도 로열티 명목의 지급 수수료로 약 2,500억 원, 1분기 매출의 42%를 지출했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이 흥행해서 돈을 잘 벌어도 나가는 돈이 절반 가까이 됐다는 얘기죠. 최근 7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던 이유도 외부 IP로 인한 로열티 영향이 컸는데요. 결국 넷마블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자체 IP를 늘리는 게 절실합니다. 권현식 대표 역시 지난 2022년부터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앞으로 고유 IP 확보에 더 주력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혀왔는데요. 실적 악화를 겪던 작년에도 게임사 중 가장 많은 R&D 개발 비용을 투자했고요. 4월에 출시한 아스달 연대기의 경우 드라마 제작사와 초기 단계부터 협업을 해서 IP를 공동 개발했다고 하죠. 앞으로 이런 협업 방식이 수익성 개선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도 지켜봐야 할 텐데요. 올해 기대를 모으는 자체 IP 첫 신작은 레이븐2입니다. 레이븐은 넷마블이 2015년에 출시했던 자체 IP로 출시 99일 만에 매출 1,000억 원을 달성했던 모바일 RPG 게임이죠. 9년 만에 MMORPG로 재탄생하는 레이븐2는 정통 다크판타지를 컨셉으로 시네마틱한 연출을 구현했다고 하는데요. 관전 포인트는 올 한 해에만 아스달 연대기, 레이븐2, 하반기에 RF 온라인 넥스트까지 3편의 MMORPG가 출시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MMORPG는 더 이상 핫한 장르가 아니죠. 사용자들의 피로감이 쌓이면서 과거 전성기에 비하면 유저 수가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때문에 돈만 벌려고 MMORPG를 양산하는 거 아니냐, 이름만 바꿔 리니지 라이크를 내놓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요. 더구나 같은 장르의 작품을 잇따라 출시하면서 게임 간 카니발라이제이션, 즉 자기 잠식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목소리도 많습니다. 권영식 대표는 아스달 연대기와 레이븐2의 세계관은 다르고 유저들이 느끼는 차별점이 분명할 거다, 이런 입장인데요. 과연 넷마블의 신작들이 우려를 불식시킬 강력한 한방이 있을지, 또 흥행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해봐야겠죠. 2024년은 넷마블이 본연의 핵심 경쟁력을 회복하는 데에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하겠다. 권영식 대표가 밝힌 각오인데요. 넷마블은 캐주얼, RPG 등 다양한 장르의 게임들로 모바일 시대를 선점했던 회사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장수 인기 게임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죠. 고질적인 자체 IP 부족, 최근에는 실적 부진이 이어지면서 게임사 본연의 경쟁력이 떨어진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아왔는데요. 넥슨이 피파 온라인4, 메이플 스토리 같은 장수 게임을 갖고 있고 애쉬소프트 역시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리니지라는 IP 파워가 있다는 것과 비교가 되는 부분입니다. 넷마블의 전성기를 열었던 권영식 대표는 게임사 본연의 정체성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넷마블의 재도약은 게임성만으로 승부하는 킬링 타이틀, 넷마블 하면 떠오르는 자체 IP,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